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 여행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거의 매일 AI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챗GPT,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폰 음성 비서 등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AI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정확히 무엇인가? 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 아닌가? 오늘 강의에서는 AI의 어려운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AI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I의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AI는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우리말로 인공지능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컴퓨터가 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죠. 음성으로 질문하면 답하는 기능, 사진 속 얼굴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능, 인터넷 쇼핑에서 상품 추천, 이런 기능들이 모두 AI 기술입니다. 과거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명령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AI는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AI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닙니다. AI 연구는 약 7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학회에서 처음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97년 IBM의 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AI 기술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창조의 시대로 인간처럼 글과 그림을 만드는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예로서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의 대국이 펼쳐진 지 정확히 10년 만인 지난 3월 9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신이 설계한 인공지능 바둑 애플리케이션과 대국 10분 61수 만에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AI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AI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만 능력이 있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번역 AI, 바둑 AI, 자율주행 AI 등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는 이 약한 AI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AI입니다. 이것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AI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등장한 것이 생성형 AI입니다. 이 AI는 글, 그림, 음악, 영상 같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AI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규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수많은 이메일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스로 스팸 패턴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도 머신러닝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추천됩니다. 넷플릭스에서도 비슷한 영화가 추천됩니다. 인터넷 쇼핑에서도 내가 관심 가질 상품이 추천됩니다. 이 모든 것이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머신러닝의 데이터를 이용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입력, 데이터 분석, 패턴 발견, 예측, 결과, 전달의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AI는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먼저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 예측 AI라면 온도, 습도, 바람, 과거 날씨 기록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쇼핑몰 추천 시스템이라면 고객의 구매 기록이나 검색 기록 같은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즉, AI의 출발점은 항상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면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데이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패턴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머신러닝의 핵심입니다. AI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규칙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 필터는 특정 단어나 광고 문장이 많이 나타나는 메일을 스팸으로 판단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측입니다. AI가 패턴을 학습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날씨 예측, 상품 추천, 질병 발생 가능성 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결과 전달입니다. AI는 분석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거나 추천 형태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추천, 쇼핑몰 상품 추천,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학습하고 그 학습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딥러닝과 인공신경망에 대해 설명합니다. 딥러닝은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기술입니다. 우리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으며 생각하고 학습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즉, 컴퓨터 안에 가상의 뉴런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의 가장 큰 강점은 복잡한 데이터를 잘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거나 목소리를 인식하고 사진 속 사물을 찾는 일은 컴퓨터에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기술 덕분에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영상 분석 같은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 위에 사람, 차량, 신호등 등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때 딥러닝 기술이 사용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기능 역시 딥러닝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리하면 딥러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지능 기술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매우 강력하며 다양한 첨단 기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딥러닝의 기본 구조인 인공신경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의 신경세포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사람의 뇌에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처리하듯이 AI도 여러 개의 인공 뉴런이 연결되어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이 구조는 크게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입력층은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사진의 픽셀 정보, 색상, 모양 같은 특징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입력층은 계산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은닉층입니다. 이 부분이 딥러닝의 핵심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각 노드들은 전달받은 정보를 계산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어떤 특징이 중요한지 학습하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할수록 AI는 점점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딥러닝에서는 이러한 은닉층이 여러 개 존재하기 때문에 깊은 학습 즉 딥러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지막은 출력층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AI가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이 고양이일 확률, 강아지일 확률과 같은 형태로 결과가 출력됩니다. 정리하면 딥러닝은 입력층에서 데이터를 받고 은닉층에서 학습과 분석을 수행한 뒤 출력층에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 다양한 AI 기술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각각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큰 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가장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또 그 핵심의 딥러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인공지능입니다. 이때는 기계가 단순히 사람이 미리 정해준 규칙대로만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1997년에 체스 챔피언을 이겼던 IBM의 딥블루가 대표적인 사례죠. 스스로 학습하기보다는 수억 개의 경우의 수를 엄청난 속도로 계산해서 최선의 수를 찾아냈던 이른바 연산의 승리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기술은 머신러닝과 인공신경망의 단계로 진화합니다. 이제 기계는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정해주지 않아도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를 흉내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팸 메일 필터가 바로 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메일이 광고인지 기계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 우리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딥러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아주 깊게 쌓아서 이제 기계는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바둑의 알파고부터 인간처럼 대화하고 글을 쓰는 챗GPT가 바로 이 딥러닝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
우리의 든든한 창작 파트너로 진화한 셈이죠. 이번 슬라이드는 초창기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1997년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와 대결하여 승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게임에서 승리한 최초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딥블루는 오늘날의 AI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입력해 놓은 수많은 체스 경우의 수화 규칙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엄청난 속도로 계산하여 최적의 수를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딥블루는 학습형 AI라기보다는 규칙과 계산 기반의 AI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기계가 인간의 지능적인 활동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하여 오늘날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시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머신러닝의 개념과 실제 사례를 설명합니다.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사람이 모든 규칙을 직접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스팸을 구분하려면 개발자가 이 단어가 있으면 스팸이다. 이 문장이 있으면 광고다와 같은 규칙을 하나하나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이런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에게 수백만 개의 이메일 데이터를 보여주면 AI가 스스로 어떤 메일이 광고 메일인지, 어떤 메일이 정상 메일인지 그 패턴을 찾아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대부분의 스팸 메일이 자동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가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줍니다. 정리해보면 머신러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규칙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공지능 발전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인공신경망, 즉 뉴럴 네트워크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공신경망은 말 그대로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수많은 신경세포, 즉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뇌의 구조를 컴퓨터로 흉내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개의 디지털 노드, 즉 인공 뉴런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처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는 은행에서 수표에 적힌 숫자를 자동으로 읽는 기술이나 우편물에 적힌 우편 번호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에 인공신경망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글자의 모양을 분석해서 숫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컴퓨터가 사람의 시각 처리 방식처럼 이미지를 이해하려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공신경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하여 복잡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술이 이후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딥러닝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합니다. 딥러닝은 앞에서 설명한 인공신경망 기술이 크게 발전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공신경망을 수백 개, 수천 개의 층으로 깊게 쌓아서 즉 영어로 딥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매우 복잡한 패턴까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 기술이 유명해진 대표적인 사건이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는 바둑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세돌 구단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알파고는 단순히 규칙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바둑 기보를 학습하고 스스로 수많은 대국을 반복하면서 어떤 수가 좋은 수인지 스스로 학습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 AI가 바로 챗GPT입니다.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장의 의미와 문맥을 이해하고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거나 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딥러닝은 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복잡한 판단과 창작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강력한 AI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이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AI가 실제 산업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에서는 AI가 의사의 진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수만 장, 수십만 장의 엑스레이나 CT 사진을 학습하여 암세포나 이상 징후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에서는 AI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학생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어떤 문제를 자주 틀리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자동으로 보충해주는 1:1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분야입니다. 금융에서는 AI가 사기 거래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결제 패턴이 나타나면 AI가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카드 도용이나 금융 사기를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할 때 이상한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알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AI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시청 기록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계속 추천해 줍니다. 정리하면 AI는 이제 특정 연구실의 기술이 아니라 의료, 교육, 금융,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매우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생성형 AI, 즉 제너러티브 AI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성형 AI란 무엇일까요? 생성형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한 뒤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과거에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면 생성형 AI는 글, 그림, 영상, 음악, 심지어 컴퓨터 코드까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인터넷이나 다양한 자료에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속에 있는 패턴과 구조를 이해한 뒤 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 사례를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챗GPT입니다. 이 AI는 글을 작성하거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돌이나 미전이는 텍스트 설명만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AI입니다. 최근에는 소라처럼 글을 입력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러트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문서 작업을 도와주는 AI 도구입니다. 정리하면 생성형 AI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인공지능이며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생성형 AI가 실제로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활용 분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생성형 AI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정리해주거나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고 발표 자료나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에서는 AI가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약 개발이나 질병 연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논문과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분야입니다. 기업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제품 디자인을 만들거나 마케팅 문구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형 AI의 장점과 주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일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AI가 항상 정확한 정보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즉 허위 정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나 글을 생성할 때 저작권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할 때는 항상 비판적으로 확인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생성형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함께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AI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2편 강의에서는 AI의 실제 활용 사례와 미래의 직업, 그리고 AI 윤리에 대해 더 흥미롭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